코칭님께서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리더의 온도 37.5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리더의 온도 37.5는 진짜 리더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리더였지만 굉장히 미완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37.5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온도가 36.5도잖아요. 근데 이제 1도만 올라가면 굉장히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리더가 1도만 좀 올려서 좀 열정적으로 잘 구성원이나 아니면 조직을 잘 운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된 거고, 실제로 리더의 37.5도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코칭을 조직에 왜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코칭을 조직에 적용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승전결로 정리해서 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정말 유명한 CEO분들도 그거를 약간 그 리더십의 교과서처럼 매번 읽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뭔지 이런 부분하고, 리더십에서 그 리더가 챙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냐, 그리고 구성원들하고 트러스트 빌딩을 하기 위한 그 진정성 리더십은 또 어떻게 발휘할 거냐, 그다음에 인재 육성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툴로 해야 되냐,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더인 나는 뭘 해야 돼, 조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한 방향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5꼭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쭉 경험치를 싣고 그다음에 코칭하면서 그거를 적용했던 그런 리더들의 사례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회의 문화가 굉장히 세련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의를 하면 그때 당시에 한두 시간 쫙 하면 해야 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나중에 끝나면 우리 왜 만난 거야? 막 이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났는데 끝나고 나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나가면 야 이게 맞아? 틀려?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ROIC 스퀘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8개 단계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실제로 임상도 많이 했고, 거기에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스킬적인 걸 다 장착을 해서 회의 문화를 바꾸는 그거를 굉장히 거기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회의를 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혼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더의 37.5도는 기업에서 좀 뭐 팀장 이상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이게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유수의 기업의 리더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고위직을 많이 만났고, 제가 이제 코칭도 하지만 그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고 조직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15,000명 정도 그때 당시에 리더들을 만났던 것 같고, 강의나 코칭으로 7,000시간을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치에 대한 사례도 이 책에서 좀 녹여냈죠. 근데 이제 좀 사례도 좀 많이 좀 지났고 해서 제가 일단 절판을 한 상태고, 근데 정말 이 책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한 8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 책은 조금 제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싶다, 대한민국을 조금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조금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인데, 과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의문점이 가면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딸까 하다가 이제 마음 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 상담학과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인이 이 접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화두의 질문과, 그리고 그냥 어슴풀에 알았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명상심리 상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도 임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임상을 하면서 저는 명상심리 상담하고 코칭을 자꾸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만 살펴도 부정적인 정서에서 헤어날 수 있겠다. 심지어 뭔가 우울하거나 공황장애나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호흡만 잘해도 이게 좀 뭔가 해결점이 되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제가 막 진짜 열심히 일한 그 뒤안길에는 제가 심리적으로 아버지와의 어떤 심지어 갈등 요소가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걸 완전히 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옛날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화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소거된 거에서 이제 그런 경험치 때문에 이걸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보통 이게 이제 마음 하면 불가에서는 마음이 먹고 이러고 막 내려놓기 하고 산사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혼자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일반인의 시각으로 쉽게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살피거나 평정심을 만드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에 대한 거를 딱 이렇게 접목했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정말 깊게 자기를 성찰하고 묻지도 않는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거예요. 너무나 막 학문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례 중심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테드하라, 이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이란 녀석과, 그다음에 감정, 이모션, 감정이란 녀석과 디자이어, 욕구, 갈망, 그 요소. 그래서 마음의 3요소에서 생각과 감정과 갈망을 항상 알아차림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테드 하라, TED 하라,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그 책을 냈습니다.